여기 강원도의 깊은 산속, 사람의 발길이 끊긴 폐건물 여러 동이 울창한 숲에 파묻혀 있습니다. 여기 위치를 봤을 때 건물을 올릴 만한 곳은 아닌 것 같은데 한두 동도 아니고 큼지막한 건물이 여러 지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이 넓은 부지 위에 인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한쪽 구석 막다른 도로엔 정체불명의 빨간색 자동차 한 대가 덩그러니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에는 전 국민이 분노할 만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이 산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직접 한번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해당 폐건물 단지로 올라가는 길, 도로가 포장돼 있긴 하지만 폭은 3m 정도밖에 되지 않고 양쪽으로 수풀이 우거져 있어 차량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차에서 내려 15분 정도 이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곧 생기를 잃은 폐건물들이 나타나죠. 외관을 쭉 훑어보니 건물 곳곳은 이미 녹슬고 사가 있는 모습, 주차장에는 큰 사고라도 난 듯 심하게 파손된 오토바이 2대만 서 있을 뿐 주변은 한없이 조용하기만 합니다. 번호판도 없는 이 오토바이들은 왜 이렇게 부서진 채 이곳에 남아있는 걸까요? 한쪽에는 전기 설비함이 문이 열린 채 방치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봇대와 전선은 잘 설치돼 있는 모습인데 이 상태를 보아하니 현재 이 건물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 보니 수풀에 둘러싸인 두 번째 건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역시 1층에 차량을 주차하고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가는 구조. 그런데 저기 주차장 한쪽에 버려진 차량 한 대가 눈에 띕니다. 해당 차량은 기아 프라이드 모델로 보이는데요. 이곳에 버려진 지는 적어도 수년은 된 것 같습니다. 트렁크를 포함해 문은 모두 열려 있고 차체 곳곳에는 파손된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내부 역시 먼지와 각종 우편물로 가득 차 있는 모습. 이 차의 주인은 어쩌다 이 산속 폐건물에 차량을 남겨두고 간 걸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의문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건물을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던 중 오른쪽 수풀 사이로 작은 샛길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이 앞서 드론으로 본 빨간색 자동차가 있는 길로 보이는데 솔직히 조금 무섭기는 하지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양쪽으로 수풀이 우거져 있어 안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쉽지 않은 상황. 그런데 도로의 절반쯤을 지났을 때부터 생전 처음 맡아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강한 냄새가 코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자 그 빨간색 자동차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자세히 보니 차량 상태가 뭔가 좀 이상하죠. 양쪽 전조등과 안개등이 통째로 뜯겨나가 있고 앞뒤 휠과 타이어 내장 역시 모두 사라진 상태. 차량 하부에 벽돌이 받쳐져 있는 걸 보면 누군가 이 차량을 들어올린 뒤 바퀴를 빼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곳은 폐건물을 탐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제법 유명한 장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 한 폐가 탐방 유튜버 역시 이곳을 찾았는데요. 당시에는 이 차량을 직접 발견하지 못했지만 촬영했던 드론 영상에는 이 차량의 모습이 짧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유튜버는 시청자들로부터 누군가 이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고 최초 목격자가 약 2년 전 이 차량을 발견해 신고, 이후 경찰과 소방, 감식 관계자들이 출동해 고인을 수습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개개인들이 전달한 제보이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현장을 둘러보니 주변에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고 차량 주변에선 심한 부패 냄새까지 났던 만큼 누군가 이곳에서 돌아가셨던 건 사실로 보이죠. 그렇게 여러 제보를 받은 이 유튜버는 다시 현장을 찾아 해당 차량을 촬영한 뒤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방송 이후 누군가가 당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이 차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저는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해당 차량의 모델은 더 뉴 제네시스 쿠페로 확인됩니다. 해당 모델은 이미 단종된 데다 중고 매물도 워낙 희귀해 부품 가격 역시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전체적인 차량의 외관을 봤을 때 차주분이 차를 굉장히 좋아했고 관리도 잘해오셨던 것으로 보이죠. 차량 뒤쪽에는 H라고 적힌 원판과 여러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우선 이 원판은 드론 이착륙 패드로 보이는데 누군가 여기서 드론을 띄웠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큰 단서가 될 수도 있는 이 버려진 박스들, 제가 조사해보니 아래쪽 박스는 건전지 충전기로 확인이 되고 점프 스타터 프로페셔널이라고 적힌 위쪽 박스는 방전된 차량 배터리에 순간적으로 전류를 공급해 시동을 걸어주는 장치의 포장 박스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단정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황상 누군가 이 차량에 시동을 걸어 차량을 통째로 가져가려다가 실패했고 결국 돈이 될 만한 바퀴와 라이트를 뜯어간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그리고 뭐가 됐든 이 정도 장비까지 준비해서 왔다면 처음부터 아예 작정을 하고 찾아온 거죠. 이걸 가져가서 직접 쓰려고 한 건지 아니면 되팔려고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타이어 4짝을 전부 빼갈 정도라면 혼자서 버린 일은 아닌 것 같고 적어도 2명 이상은 왔을 것 같은데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이게 사람이 할 짓인지 이 사람들이 꼭 잡혔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인터넷에 출처가 의심스러운 부품이 올라온다면 주의하시고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차가 서 있는 폐건물 단지의 정체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표면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과거 펜션으로 운영되다가 10년 전쯤 문을 닫았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외엔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어 고전하던 중 20년 전 올라왔던 한 보도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곳은 원래 대규모 휴양마을로 개발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해발 700m, 5만 3천 평 부지 위에 명품 주거단지 300세대를 조성하는 계획이었는데 이 마을은 과거 농림부가 주최한 전원마을 평가에서 큰 상을 받기도 했답니다. 당시 조감도를 보시면 현재 남아있는 건물들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긴 건물들이 보이죠. 그리고 이 마을의 건물들은 별장형과 수익형으로 나눠 분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별장형 리조트 빌라는 소유자가 직접 이용하는 방식이었고 수익형의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1년에 일정 기간만 사용한 뒤 나머지 기간은 회사가 임대해서 수익의 60%를 배분해주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건물들의 등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니 일부 호실은 실제로 분양이 돼 개인 소유로 넘어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회사 소유로 남아있어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과거 로드뷰 사진을 확인해보면 진입로 초입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붙은 컨테이너가 세워져 있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했던 규모에 비해 극히 일부 건물만 지어진 상황에서 작은 문제가 발생했고 그렇게 사업과 영업이 모두 중단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산속 휴양마을을 꿈꾸며 지어진 이곳. 하지만 지금은 주인을 잃은 차량들과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가는 폐건물만 쓸쓸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폐허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이곳에 남겨진 물건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가져가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이 차량에 담긴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 차 앞에서만큼은 최소한의 예의와 양심을 지켰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이라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의 마지막 흔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